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 하나도 안 놓치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요. 테슬라에 관한 건데요. 테슬라 중국 지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2026년 2월 3일,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팔아치운 차량 대수가 드디어 900만 대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900만 대요, 여러분.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8시간 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테라 중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왜 테슬라 중국이 이걸 발표했냐?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이 가장 치열한 곳이거든요. BYD라는 중국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완전 레드오션이에요. 그런 곳에서 테슬라가 버텨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테슬라 중국에서는 이 소식을 알리면서 그래픽 이미지 하나를 공유했어요. 거기에는 전 세계 900만 명이 넘는 테슬라 오너들한테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요. 그냥 감사하다고만 한 게 아니라 이걸 기념해서 특정 오너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대요. 뭐가 있냐면요. 모델 Y 롱레인지 시승 기회도 주고 테슬라봇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도 주고 슈퍼차징 혜택까지 준다는 거예요. 테슬라봇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가 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과 관련된 굿즈나 기념품 같은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 900만 대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테슬라 커뮤니티 멤버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테슬라가 처음으로 차를 인도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첫 번째 양산 모델인 오리지널 테슬라 로드스터를 내놓은 게 2010년이었어요. 그때 첫 번째 양산 로드스터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그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CEO는 아니었고 체어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6년까지 16년 동안 900만 대를 팔았다는 건데요. 16년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 테슬라가 보여준 성장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로드스터는 사실 굉장히 비싸고 한정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차였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대중화에 성공한 건 바로 모델 3하고 모델 Y 덕분이에요. 모델 3가 나온 게 2017년이었고 모델 Y가 나온 게 2020년이었어요. 이 두 모델이 나오면서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어요. 원래는 부자들만 타는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였다면 모델 3하고 모델 Y가 나온 뒤로는 일반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대중적인 전기차 브랜드로 변신한 거죠. 물론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의 로드스터나 모델 S, 모델 X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좋아진 거예요. 이 두 모델 덕분에 테슬라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작은 자동차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생산업체 중 하나로 탈바꿈했어요. 지금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테슬라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 같은 거대 자동차 제조사들이 모두 테슬라를 따라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중국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전기차 시장이 정말 치열한 곳이에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중국 자체 브랜드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비와디, SAIC, GM, 우링, 샤오미까지 전기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테슬라는 잘 버티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을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했대요. 2025년 12월에 모델 Y가 중국 신에너지 차량 판매량 1위를 기록했어요. 이건 중국 자동차 산업 정보 플랫폼인 이처라는 곳에서 집계한 데이터인데요. 모델 Y가 12월 한 달 동안 약 65,874대가 팔렸어요. 6만 5천 대 넘게 팔린 거예요. 한 달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비와디, SAIC, GM, 우링, 샤오미 같은 중국 현지 제조사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한 거라는 거예요. 중국 브랜드들이 자기네 홈그라운드에서 밀린 거죠. 테슬라 모델 3도 되게 잘 팔렸어요. 모델 3는 전체 순위에서 8위를 기록했는데 약 2만 8천 대가 팔렸어요. 거의 3만 대 가까이 팔린 건데 이게 프리미엄 가격대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중국 현지 브랜드들은 가격이 훨씬 저렴한 차들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테슬라 모델 3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국산 경쟁 차량들을 앞질렀다는 건
테슬라 브랜드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테슬라 중국의 12월 전체 판매 실적도 놀라워요. 중국 승용차 협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요. 테슬라 중국이 12월에 도매로 판매한 차량이 97,171대였대요. 거의 10만 대에 가까운 숫자죠. 이건 테슬라 중국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월간 판매량이래요. 그럼 1위는 언제였냐? 2022년 11월이었대요. 그때는 10만 291대를 팔아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었는데 이번 12월 실적이 그 기록에 버금가는 수준인 거예요. 거의 3년 만에 최고 기록에 육박하는 실적을 낸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중국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에요. 인구가 14억 명이 넘고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 전환도 정부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잘하고 있다는 건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 강자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테슬라의 900만 대 돌파는 단순히 숫자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테슬라가 지난 16년 동안 쌓아온 누적된 성장의 결과물이에요. 초창기에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거의 없었고 사람들도 전기차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금방 닳을 거라고 생각했고 충전소도 없고 주행거리도 짧다고 생각했죠. 근데 테슬라는 이런 편견을 하나하나 깨트려 나갔어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깔아서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했고, 배터리 기술을 계속 개선해서 주행거리도 늘렸고, 오토파일럿 같은 자율주행 기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멋있었죠. 전기차가 촌스럽고 재미없는 차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테슬라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품질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운영 방식이나 발언 때문에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노동 환경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900만 대를 팔았다는 건 소비자들이 여전히 테슬라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예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의 BYD 같은 회사들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특히 BYD는 2023년에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테슬라는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은 이미 출시됐고 더 저렴한 가격대의 모델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있고 테슬라 셈이라는 전기 트럭도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 택시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되면 테슬라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테슬라한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거고 중국에서 성공하면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도 테슬라가 계속 입지를 넓혀가고 있잖아요. 테슬라 중국이 이번에 900만 대 돌파를 기념해서 제공하는 혜택들도 재미있어요. 모델 Y, 롱레인지 시승 기회를 준다는 건 아직 테슬라를 안 타본 사람들한테 직접 경험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고, 슈퍼차징 혜택은 이미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오너들한테 더 편하게 충전하라고 주는 거죠. 테슬라 봇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는 아마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관련된 굿즈일 텐데 이것도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브랜드 이미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2010년에 첫 번째 로드스터를 받았다는 것도 상징적이에요. 그때 일론 머스크는 CEO가 아니라 회장이었는데 테슬라에 투자하고 회사를 키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나중에 CEO가 되면서 테슬라를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건데 그 첫 출발이 2010년 로드스터였던 거예요. 16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는 900만 대를 판매하는 거대 기업이 됐고요. 모델 3하고 모델 Y가 테슬라의 게임 체인저였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이 두 모델이 없었으면 테슬라는 여전히 부자들만 타는 소수의 차였을 거예요. 근데 모델 3가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격이 35,00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물론 실제로는 그 가격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전 모델들보다는 훨씬 저렴했거든요. 모델 Y는 SUV 형태로 나와서 가족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좌석도 넓고, 그러면서도 전기차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2024년, 2025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중 하나가 모델 Y였어요. 단순히 전기차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차를 통틀어서요. 내연기관 차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중국 신에너지 차량 시장에서 모델 Y가 1위를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신에너지 차량이라는 건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 모든 차들을 제치고 1위를 한 거거든요. BYD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강한 브랜드예요. 가격도 테슬라보다 훨씬 저렴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도 받고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요. 근데 그런 BYD를 제치고 테슬라가 1위를 했다는 건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가 정말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SAICGM 우링이라는 회사도 중국에서 되게 유명해요. 이 회사가 만든 홍광 미니 이 불이라는 차는 가격이 엄청 저렴해서 폭발적으로 팔렸거든요. 한때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였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저가차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자기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죠.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것도 화제였어요. 샤오미는 원래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2024년에 처음으로 전기차를 내놨거든요. 스이 세븐이라는 모델인데 디자인도 멋있고 가격도 괜찮아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신생 경쟁자들도 다 제치고 여전히 강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테슬라 모델 3가 8위를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모델 3는 모델 Y보다 작은 세단 형태인데, 세단이 SUV보다 인기가 덜한 요즘 시대에도 28,000대나 팔렸다는 건 모델 3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테슬라의 기술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중국 승용차협회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 중국이 12월에 97,171대를 도매 판매했다고 했는데, 도매 판매라는 건 딜러나 대리점에 납품한 수량을 의미해요. 실제로 최종 소비자한테 팔린 수량인 소매 판매량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생산하고 출하한 물량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니까 수요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2022년 11월에 10만 291대를 팔아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때가 왜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2022년 말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풀리기 시작한 시기였고 사람들이 억눌렸던 소비를 폭발시킨 때였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해 말에 가격 할인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폭증했던 거예요. 이번 2025년 12월 실적이 그 기록에 버금간다는 건 3년이 지난 지금도 테슬라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줘요.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런 실적을 낸 거니까 어떻게 보면 2022년보다 더 대단한 성과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글로벌 전략을 보면요. 미국, 중국, 유럽이 세 개의 큰 축이에요. 미국은 테슬라의 본고장이고,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고, 유럽은 전기차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죠. 이 세 지역에서 모두 잘해야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건데, 테슬라는 지금까지 이 세 지역에서 모두 성과를 내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테슬라는 잘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신차 판매의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일 정도로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데, 그런 곳에서 테슬라가 계속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독일에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있어서 유럽 시장에 직접 공급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압도적인 1위예요. 물론 포드, GM, 리비안 같은 경쟁자들이 계속 도전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점유율은 여전히 가장 높아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거리에 나가면 테슬라가 정말 많이 보일 정도로 보편화됐어요. 테슬라가 900만 대를 판매했다는 건 단순히 차를 많이 팔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전기차 산업 전체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테슬라가 길을 닦아 놓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따라오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되고, 배터리 기술도 발전하고, 정부 정책도 전기차를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의 도전 과제도 많아요.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변동성이 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2천만 대면 토요타의 현재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900만 대 누적 판매를 달성한 테슬라가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도약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을 계속 이뤄왔으니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계속 성공하려면 현지화가 중요해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이해하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비용을 낮추고 중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다 필요한 거죠. 테슬라는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를 지어서 이미 현지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 맞는 기능들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카라오케 기능이 인기가 많아서 테슬라 차 안에서 노래방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을 넣었어. 또 중국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선해서 중국어 명령을 더 잘 알아듣게 만들었고요. 이런 세심한 현지화 노력이 중국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중국의 생산 능력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생산 기지 중 하나인데 여기서 만든 차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다른 나라들, 심지어 유럽까지 수출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팔리는 테슬라 중 많은 수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테슬라의 900만 대 돌파가 어떤 의미인지,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테슬라가 어떻게 성장할지,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I love 9이었습니다. 안녕!